5인 미만 스타트업에 취업했지만 3일 만에 난 퇴사하였다. 목, 금, 월 출근하여 앞뒤로 2주 정도 시간을 허비한 것 같다. 그렇게 구직 활동 시작한 지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지나버렸다. 이전 스타트업은 면접자를 고민하여 채용한 느낌이 아니어서 난 운이 좋았던 것 같다. 그래서 더더욱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2달 차에 넘어가니 심장이 옥죄어온다. 내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다. 사실 조급해하나 마음을 편하게 가지나 달라지는 것은 없다.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먹고 할 일 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며 몸과 정신에 도움이 된다. 알면서도 잘 안 된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나를 더욱 괴롭히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한다. 알고 있다.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든 구직 활동은 멈출 수가 없다. 현재 구직 활동이 내일이다 생각하며 지내야 한다. 6월 서류 통과는 거의 10% 수준이었다. 퇴사 달과 점점 멀어질수록 10% 수준도 안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이력서 지원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일단 면접까지라도 꼴이 내야 한다. 면접 자리에서 어떻게든 비벼볼 수 있으니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물론 면접 합격이 더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면접 자리까지 가야 한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은 배제하고 이력서를 지원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4번째 면접 기회를 잡았다. 재윤, 꼬라지. 이 회사는 공고상으로만 봤을 때 가장 큰 메리트는 집이랑 가깝다. 전 회사를 도보거리로 다녀서 그런지 회사와 집이 가까운 것은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다. 오전 10시 면접이지만 집과 가까워 조금은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었다. 9시 45분 문 앞에 도착하여 벨을 눌렀고 어느 여성분이 오셔서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미팅룸이 아닌 직원들이 다 보는 휴게 공간 같은 곳에 안내를 해주셨고 일단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직원들이 다 보이는 곳이어서 일부러 벽 쪽으로 뒤통수가 보이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아까 그 여성분이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셔서 10시 면접 보러 왔다고 하였다. 그러더니 면접이요? 라고 되물으셨다. 그래서 다시 10시 면접 보기로 한 장재윤입니다 라고 하였다. 생각해보니 이 여성분은 경영지원팀 소속인 것 같다. 그리고 면접 제안 문자는 대표님이신 것 같다. 그런데 소통이 안 되어 내가 면접 보는 것은 대표님밖에 모르는 눈치였다. 여성분도 당황한 것 같고 나도 약간 당황하였다. 면접 보러 가면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회사들이 있다. 그리고 아마 대표님께 가서 전달한 것 같다. 그 사이 뒤통수가 굉장히 주목받는 느낌을 들었다. 아마 직원들이 날 쳐다볼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 괜히 한번 고개를 휙 돌려 뒤를 한번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몇몇 직원들의 눈이 내 쪽에서 모니터 쪽으로 옮겨가는 어색한 광경을 목격하였다. 암튼 여성분께서 다시 오시더니 미팅룸으로 안내해 주셨다. 그 시간이 9시 50분. 얼음물을 한 잔 주셨고 나는 앉아서 기다렸다. 10시가 되어도 대표님께서는 나타나지 않으셨다. 괜히 긴장돼서 식은땀이 났다. 그런데 10시 5분이 지나 10시 10분이 가까워질 때쯤 대표님이 들어오셨다. 면접 보러 가면 면접관님들이 종종 늦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한다. 면접 자리가 면접자만 잘 보여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면접관들도 면접자에게 잘 보여야 한다 생각한다.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말이다. 그래야 면접자가 오만 가지 생각을 안 할 수 있다. 그런데 반전이 하나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바로 회사 소개서를 출력하여 전달 주셨다. 그리고 간략하게 회사 소개를 해주셨다. 이 부분은 아주 감동적이었다. 구두로만 회사 소개를 해줘도 느낌이 다른데 출력해서 자료를 보여주니 너무 감동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력을 말해달라고 해서 약간의 떨리는 목소리로 전달드렸다. 반대로 나의 포지션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공고에서 봤던 업무 이상의 새로운 업무들이 몇 개 있었다. 온라인 MD로서의 기존 제품에 할 일은 물론 새로운 신사업에 대해 기획 단계부터 매출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오프라인 영업까지 해야 한다. 물론 닥치면 하겠지만 팀 단위보다 혼자 해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 공고의 담당 업무를 어느 정도 사실적으로 기재를 해놓으면 좋겠다. 면접 자리에서 전혀 새로운 업무를 듣게 되고 부담을 주시니 또 오만 가지 생각이 들게 한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면접 자리에서는 해보겠다라고 답변 드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 연봉을 물어보셨다. 점점 나의 연봉은 줄어들고 있다. 직전 연봉의 15%업에서 10%업으로 이제 10%도 안 된다. 희망 연봉을 들으시고 역시나 다른 면접과 마찬가지로 깎으려고 하신다. 이게 연봉을 많이 부르든 작게 부르든 일단 깎으려고 하는 게 일반 중소기업의 국룰인 것 같다. 그런데 이 회사는 다른 곳과 달리 희망 연봉에서 조금 낮추는 것이 아닌 직전 연봉으로 하자고 하신다. 거기에 결정타를 하나 날리신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수습기간 동안은 90%만 지급된다고 하셨다. 이게 따지고 보면 수습기간 3개월은 전전 회사 연봉이 되는 셈이다. 적어도 내 기준에 깎아도 너무 깎는 느낌이다. 더군다나 수습기간 90%는 공고에 기재도 안 되어 있고 면접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 요즘 대부분 공고에 명시를 해두는데 간혹 이런 회사들이 있기는 하다. 경력직을 너무 대놓고 기죽이고 우습게 보는 느낌을 받는다. 나이도 있으니 괜히 한번 떠보는 것 같고 낚시하는 것 같았다. 그냥 빨리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 자리에서는 네네 괜찮습니다 하고 말았다. 내가 보기에는 두 가지 경우일 것 같다. 채용하고 싶은데 낚아서 싸게 채용하고 싶은 것, 다른 하나는 채용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다. 합격 연락이 오면 전자이기에 더 기분이 나쁠 것 같다. 합격할 것 같진 않지만 만약 합격을 하더라도 난 입사하지 않을 것이다. 면접 때의 대화가 면접자를 낚으려는 느낌이라 상당히 별로다. 입사하면 뭔가 개꼴당할 것 같은 느낌이다. 그렇게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시간 내어 면접 간 것은 후회는 없다. 면접 경험 하나 더 쌓았다 생각한다. 그리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면접 자리는 무조건 가는 게 맞다 생각한다. 그리고 9일 뒤 이렇게 문자가 왔다. 안녕하세요. 어디 입사하셨나요? 라고 말이다.